요즘 며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좀 다투었잖아요. 여러분 좀 재미있었었나요? 뭐 재미있는 분도 있고 뭐 재미없었는 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재미있었는데요. 자, 가끔 말도 안 되는 것도 좀 우겨볼 만하네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 영상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 역사천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고대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근세사에 이제 조선 역사를 찾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연결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조선이 탄생될 때 여기서 조선이라는 건 이성계 조선입니다. 이성계 조선이 탄생할 때 고려 땅에서 남쪽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조선을 찾으면 고려사, 고려 이전에 뭐 신라, 삼국시대 모든 당군 조선까지가 이제 자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찾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영상에 이제 파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 이제 파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파초 그러면 조선시대의 이제 선비들이 이 파초 이 이제 잎사귀를 이용해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글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파초 그러면 열대 지방 식물이죠.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원산지는 중국이고 높이는 4m 정도 되고 자, 뿌리 줄기는 덩어리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앙컷에서 간혹 열매가 달리는데 바나나와 모습이 같고 식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만에서는 팔고 있으며 바나나와 달리 어, 가피가 얇고 식감으로 쫀득쫀득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요 파초 이제 열매가 되는데 이게 바나나와 거의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트에 가가지고 이 우리가 바나나라고 알고 이제 사는 거 있잖아요. 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바나나하고 모양이 똑같네요. 마트에 가면 이거 바나나라고 설명이 되는데 요 작은 게 아마 있더라고요. 실제 바나나 길이보다는 좀 작고 뭐 그게 혹시 파초가 아닌가 이제 싶기도 하고 하여간 모양이 바나나하고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나나의 구분법이라고 하네요. 왼쪽이 이제 파초고 오른쪽이 바나나이다. 저 색깔이 다른 부분을 포라고 하는데 이 포의 색깔이 다른므로 어느 정도는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왼쪽이 요것이 이제 파초의 이제 꽃이라고 하네요. 오른쪽에 요것이 바나나의 이제 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보라색을 띠고 있으면 바나나고 약간 이제 흰색 계통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파초의 어, 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나나가 열리겠죠. 파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파초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파초가 절에 많이 심어졌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직지사 파초로 가네요. 그러니까 절에 보면은 이런 파초가 많이 있는데 절에 바나나 파초 뭐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남 남장사의 파초 열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남장사라고 하는데 뭐 파초에 뭐 열매가 열렸다 뭐 그런 소리 같습니다. 자, 이 파초는 우리나라 기후에는 잘 자라지 않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파초가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 시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자라는 데는 뭐 여기 사진을 보니까
잘 자라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직지사라고 하잖아요. 직지사 이제 파초를 하니까 직지사가 어디쯤 위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요 직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직지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 이쪽 위가 이거 서울이지 않습니까? 자, 서울이면 북방 쪽으로 가깝죠. 여기 직지사가 있는 데보다도 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날씨가 더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직지사는 이렇게 중부 지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많이 치어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사찰을 또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상주라고 되잖아요. 요게 이제 남장사에 이제 파초 일맥을 냈다는 또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상주는 남장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 상주 남장사라고 검색을 했는데 여기다 보니까 앞전에 하고 똑같이 중부지방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에 이제 파초를 심어 놓은 경우가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 이 남쪽 부분으로 이제 많이 심고 이제 발견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이 남쪽 부분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자라면서 이 파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절에 안 가서 그랬는지 일반 민가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을에는 파초를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그림에 보면 파초가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관의 동산이라고 하고 상주 남장사 파초열매라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죠. 오래된 한옥이나 절집에 가면 파초를 심어 놓은 것을 들어볼 수 있다. 선비들이 파초를 심는 이유는 파초우 때문이었다고 한다. 커다란 파초잎에 토닥토닥 떨어지는 빗소리를 즐기기 위한 것이지요. 파초를 심어 비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초잎에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떨어지는 소리와 풍치를 주기 위해서 이제 선비들이 이제 파초를 자기 집에 이제 심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유는 넓은 파초잎에 글씨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지만 파초잎에 선비들이 이제 글 연습을 이제 썼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초잎이 상당히 넓잖아요. 넓은 파초잎 위에 이제 글 공부를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김천의 지직사를 비롯해 전국의 수많은 절에도 파초가 심어져 있다. 전국에 수많은 절에 파초가 심어져 있다는데 저는 어릴 때 절에 자주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도 절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런 파초는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에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하네요. 자, 중국 천종의 제2조인 해가 스님이 달마대설을 향한 심신을 보여주기 위해 한쪽 팔을 잘랐는데 다른 팔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눈 속에서 파초잎이 올라와 팔을 바쳤다고 한다. 자, 그래서 절에서 구체 믿음과 구도의 상징으로 파초를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선종의 제2대 해가 스님이 달마대설을 향한 심신을 보여주기 위해 한쪽 팔을 잘랐는데 자른 팔이 땅에서 떨어지자 그게 이제 파초 잎이 올라와 파초가 자랐다.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중국의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절인데 이 파초가 이제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자랐네요. 근데 이렇게 열대식물이 주변에 있다면 보통 이게 내리에 아주 기억에 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자라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자랐거든요. 여기 이제 열매가 보이네요. 열매 꽃이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꽃이 피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자, 여기 보면 바나나 모양의 열매가 이제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색깔 딱 보면은 파초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바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파초죠. 색깔이 이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나나의 포는 붉은색이다. 바나나인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초와 바나나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사이트인데요. 여기도 이제 파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렌에 바나나 파초를 심는 이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파초가 잘 안 자라고 있죠. 자, 많이 이제 시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의 사진하고 대조적이네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시들한 거 보면, 글쎄요, 이게 여기 이제 민들레도 보이고 하니까 가을 정도가 되지 않나 이제 싶네요. 이제 여름이 지난 가을 무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봄이겠지요. 민들레가 kokkok그러면 보통 봄에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일 경우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잘 자랐네요. 자, 여기도 보면 열매를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야생 바나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이제 자란다는 거죠. 위쪽에는 요거는 파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것도 바나나가 되겠습니다. 자, 히말라야에서 본 야생 바나나. 파초 잎이는 뭐 바닐라나 뭐 흡사하네요. 근데 이 바닐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완전히 열대 식물이라 가지고 이 파초와 달리 기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뭐 파초는 뭐 영하 뭐 10도 이상 15도까지 뭐 견딘다 이제 그런 말이 있던데 그렇게 15도까지 견딘다는 거는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한 상태로 견딘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직지사 파초의 겨울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 이파리를 다 잘라내 버리고 조그만한 줄기를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보온 채비를 해줘야 이 파초가 겨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노지에서는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파초가 이렇게 여름 되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지나 마을에서는 사람이 이 파초를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파초를 보지 못한 것 같네요. 자, 여기 한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은목 교수의 소재로 살핀 우리 옛 그림 파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파초를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선 횡거 용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파초를 그려놨네요. 이게 보물 제 1796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파초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파초 위에 이 무슨 이상한 형태의 무늬 같은 거 보이죠? 자, 이게 아마 이제 파초 열매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전에 본 바나나 형태의 이렇게 가지 모양의 줄기 형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파초 열매가 열렸다고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자, 이 그림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이 그림은 야외 배경으로 한 이 그림 이미지가 되는데, 여기 이제 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밖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파초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상당히 이제 따뜻한 기온에서 이 파초가 자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바위 보이시죠? 자, 오른쪽에 바위가 보이면 이것이 이제 야외에서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비분인지 이렇게 이제 붓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글을 쓰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선시대 목장이겠죠. 그러면 자, 이거는 야외에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정선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또 그림을 한 점 볼까요? 자, 이것도 보이는데 이거는 김농 옥천 선생 전다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국 베이징 고궁 박물관 소정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있네요. 이거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여기 조선이 한반도인데 이제 우리 그림이 중국 베이징까지 가 있네요. 우리나라 문화는 뭐 유럽이나 프랑스, 뭐 독일, 캐나다, 미국 등지에 많은 유물이 있죠. 그 이상하죠? 아니 보잘것없는 이 작은 나라에 뭔 유적과 유물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 또 보면은 이 파초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파초가 여기 한두 뿌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그냥 대충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뿌리나 되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못이 있잖아요. 못에 무엇인가 이렇게 여기 할머니가 되겠는데 이 할머니 분이 뭔가를 못에 던져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낚시를 하는 것 같네요. 이게 아마 줄낚시가 아닐까 이제 생각되는데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선비가 보이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할머니겠죠? 아무래도 뭐 상투를 한가 보니까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이제 야외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분 보면 전형적인 조선 선비의 복장을 볼 수가 있죠. 자, 명나라 이 복장이잖아요. 제가 앞전에 명나라 그 복장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위쪽에 이런 모자 형태와 붓을 두고 있으면 이게 조선의 전통 이제 선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명나라 복장이네요. 자, 이 고려 복장하고 좀 다르게 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라고 있는 파츠를 보면 야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작은 풀들이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자풀이잖아요. 이 자풀이 나무와 같이 우거진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야외에서 그린 그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마을에서 그렸다는 거죠. 자, 앞전에 파초를 본 우리나라 절에서 파초가 자라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파초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대조적인 그림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마을 어느 곳에 이렇게 뭐 흔해 빠진 게 이제 파초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다 보면은 뭐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왼쪽에 요거는 작가는 미상이고 이것도 파초라네요. 19세기 종이 채석본이라고 이거는 개인 소장이라고 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는 이거는 20세기 전반 종이의 수묵담체인데 이것도 작가 미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것도 작자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0세기 전반 종이의 수묵담체화라고 하네요. 이거는 호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측에 요거 자, 이것만 호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파초라고 이제 그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꽃이 피었잖아요. 중간에 꽃이 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었는 이런 파초 형태를 그렸다면 이 지역에는 아주 따뜻한 지역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중국과 일본의 파초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은봉, 자다도라고 설명하고, 정의의 채색, 중구, 무석 시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합니다. 자, 근데 요거 중국에서 소장하고 있다죠. 자, 그런데 요거는 조선의 그림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파초 보이시죠? 자, 파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여기 대나무까지 같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초에 이제 꽃이 피는 걸 보이시죠? 자, 아주 따뜻하고, 자, 이 그림은 자, 야외 활동 중에 이 파초의 그림을 이제 그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딱 보니 야외에 맞잖아요. 자, 우측에도 이어 보시면은, 자, 여기 바위 보이시죠? 자, 바위가 있고, 뒤쪽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파초와 그림을 그려놨네요. 자, 이것도 보면은, 한 여성분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 왼쪽에 이것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남성이 앉아 있는데, 여기도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을 야외에서 이제 먹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중국 무석 시립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이 조선의 그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복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선의 이제 복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파초가 자랐다면, 이 야외에서 자랐다면, 이 파초가 자라는 지역은 아주 더운 지방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이 남쪽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서는 더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드레서 본 것 같이, 이 파초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이 줄기와 잎을 잘라버리고 보온 처리를 해야 이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또 그림을 볼까요? 요거는 장태분 파초와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국 상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파초 그림을 우리나라에는 보관한 게 없고 다 중국에 보관하고 있나요?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여기다 보면은 이제 대나무를 그려놓고 파초 이파리를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요거는 제가 보니까 뭐 정물화로 해야 되나, 직접 파초를 보고 그렸다 하더라도 이제 대나무가 없어도 이제 대나무를 이제 그림에 이제 삽입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그림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파초를 이제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보면은 여기 요거는 일본인 것 같은데, 예, 맞네요. 교토 국립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왼쪽에 이것이 이제 교토 국립박물관 소장이라고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게 여기에 원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중국 광동성 박물관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세황이라고 되어 있고, 중국 중앙박물관, 우측에 있는 거는 중국 중앙박물관 소장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파초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 파초가 자라기 좀 어려운 환경이죠. 앞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중부권을 해가지고 중부 밑에 남부권을 해가 이제 조금씩 이제 자라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도팔 정수형의 이제 파초 그림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보면은 바위가 보이잖아요. 바위 옆에 또 파초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야외에서 그렸다는 것을 이제 단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다 보면은 이 바위가 있고 이게 파초 한 뿌리가 이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도구정조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동국대 박물관, 우리나라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전에 거는 모든 게 중국의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요 한 작품만 이제 동국대 소장이라고 하네요. 또 아래를 보면은 이런 또 파초의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거는 상고제라고 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되어 있고, 오른쪽에 거는 도12 이재관이라 되어 있고, 이거는 고려대 박물관이라고 수정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보면 파초 이제 한 뿌리가 야거에 이제 그려져 있으며,
이제 우측에는 돌이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선비와 어린아이가 파초 위에 이제 글을 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파초 이파리를 이용해 글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비가 붓을 이용해 파초 위에 이제 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 조선 선비들이 이제 이 파초를 사랑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식탁이 보이죠. 여기 뭐 책이 있는 것 같고, 옆에 뭐 주전자와 같은 뭐 그런 물통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야외에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울산저널이라고, 발로쓰는 자연 이야기 40년 만에 꽃피운 파초가 전해준 이야기,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할머니 보이시잖아요. 이 할머니가 이제 파초를 예전에 젊을 때 이제 구해왔는데, 자기 집에 이제 심었는데, 이게 이제 열매를 이제 폈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열매를 폈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렸다네요. 자, 그러면 이 파초를 잘 관리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구순이 된, 이제 아흔이 됐다네요. 90살이 된 이제 할머니라고 해요. 정근내 할머니는 손가락만한 촉을 하나 심어 40년 만에 파초꽃을 피웠다. 자, 바나나가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바나나가 아니고 이제 파초 열매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파초를 심은 것은 할머니가 50대였다. 같은 말 큰 집에서 파초 줄기 하나를 얻어와 심었다. 자, 우물터 물이 마당을 지나 빠져나가는 곳에 심었던 파초는 잘 자랐고 세월이 흐르자 아드님이 자연스레 파초 관리를 맡았다. 자, 겨울이 오기 전 줄기를 바짝 자르니 흙 속에서 겨울나기에 문제없었고 이듬해 다시 새순이 올라왔다. 자, 파초는 쑥쑥 자라 역 감나무와 견줄 정도로 크게 자랐다. 11월 중순이 지나면 그 줄기를 잘라주었다. 자, 여기에 내용 보면은 파초를 겨울나기를 하려면 줄기를 바짝 자르고 난 다음에 흙으로 뭐 덮어주거나 그것을 이제 보온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흙 속에서 겨울나기에 문제 없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그냥 놔둬버리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11월 중순이 지나면 그 줄기를 잘라준다고 하니까 12월 달이면은 아주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가을 날씨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날씨 하면 파초가 시들어 이제 죽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초는 11월 이전에 이제 미리 이제 겨울나기 준비를 해가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자랄 때 이런 남쪽에 사는데 왜 파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참 신기하네요, 그것도. 4년 전부터는 두터운 파초 줄기를 자르기 아까워 사람 허리춤 높이로 남겼다. 근데 보온 덮개로 감싸고 비닐로 이중으로 감고 위에 거적대기를 덮어 겨울을 났다. 여기다 보면 보온 처리를 해야 된다잖아요. 많을 때는 16개나 보온 덮개를 여기 보면 많을 때는 16개나 보온 덮개를 감쌀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 자, 그 이듬 해부터 파초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거의 40년을 키운 끝에 꽃이 피고 바나나가 열리는 결실을 보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여기다 보면은 이 파초가 결을 하기 위해서는 16개나 보온 덮개를 덮어야 된다네요. 예, 이거 감싸야 된다고 합니다. 이 16개의 보온 덮개를 감싼다는 거, 이 두께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파초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게 자랄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온 처리를 해야
앞전에 그 절에서 길렀던 파초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여름에 이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그것도 관리를 엄청 잘해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할머니를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를 출가시키지 않으면 명이 짧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릴 때 불국사에서 맡겨졌다. 서당을 잠시 다닌 것이 배움이 다닌 할아버지는 절에서 한자를 배웠고 절에 푹 빠져들었다. 대를 이을 생각에 이제 아들을 집에 데려왔지만 다시 절로 내빼기기를 반복했다. 큰 집 어른들이 강제로 데려와 16살 처녀를 받아들여 장가를 가겠다. 자, 그 당시 할아버지 나이가 10살 많은 26살이었다. 자, 일제시대는 잎에 풀칠하기도 힘들었고 돈을 벌러 바다를 건너 다녔다. 자, 할머니도 따랐다. 자, 할아버지는 뱀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자, 일본에서 돈이 생기면 할아버지는 일본 책을 사오기 일쑤였고 살림살이만큼 책도 나왔다. 자, 노동을 하는 조선인 일터에서 일본인들과 분쟁이 많았고 경찰서 가는 일이 잦았다. 자, 일본 말글씨를 다 깨친 할아버지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통역을 하면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예전에 일제시대 정도에는 이런 파초를 가정집에서 기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앞전에 그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포차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해방이 되자 일에서 번 예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살림 과제도구라고 챙기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일본놈 물건을 가져갈 필요 없다 해서 다 두고 책만 챙겨왔다. 성품이 꼿꼿한 분이었다. 할아버지는 농사에도 호기심과 열정이 많았다. 자, 마당에는 감나무가 4그루 있는데 홍시나무에서 한 가지만 단감이 달린다고 한다. 직접 단감가지를 덧붙이기 위한 것이었다. 자, 마당 중앙에 있는 감나무는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기념식수나 어, 마당 중앙에 있는 감나무는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기념식수한 나무다. 자, 붙이는 이 나무는 내 나이와 같이 자란다는 말씀을 자주 했고 자주 65살이 된 둘째 딸은 감나무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했다. 자, 옆에는 엉성한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소를 냈던 나무라 상처가 크지만 감은 제일 많이 달린다고 한다. 맛은 최고로 달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글씨를 깨친 분이라 서예에도 관심이 많았다. 아버지는 시간이 나면 기퉁이 여백이나 담배 값을 펼친 종이에 글을 쓰곤 했는데 삼랑면에서 글 쓴 일이 있으면 이 집을 찾아가 특히 초상이 나면 글 쓰는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첫째 딸은 쇠로 아드님을 쇠로 재능이 이어받았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일기도 빠지지 않고 적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태풍이 언제 왔고 비와 서리가 언제 왔고 언제 가물었고 기록한 자료가 많았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집을 대대적으로 코쓸 때 사라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어,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네요. 자, 대문을 나서는 나에게 홍시 익으면 감이나 땀 먹으러 오시라 하신다. 자, 할머니 기억력이 또렷하시다니 마을 이야기 들으러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하며 나왔다. 자, 이 집 마당 감나무도 파초도 구순이 된 할머니와 이제 또 다른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가 된 딸, 아들과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다. 기념으로 심은 감나무 40년 동안 풍성하게 자라온 파초 이야기로 잠시 왁자지껄 했다. 이 감나무 파초가 집터를 지키고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집마당을 감싸는 경계는 아직 포근한 흙담이다. 그러니까 이 파초가 심은데 이게 이제 40년 만에 이제 꽃이 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초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파초를 겨울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나기 위해서는 11월 달쯤에 줄기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저 16개나 되는 보온덮개를 감싸야 이제 자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파초가 보이잖아요. 자, 이 조선 그림의 이 파초는 그 당시 선비들이 그렇게 보온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 그림에 보면 파초가 주변에 많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마을 주변에 이렇게 흔해 빠진 게 이제 파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로 봤을 때 이 파초가 자라는 것이 이 한반도 이게보다는 이 대륙 조선에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는 절간에서나 조금 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따뜻한 남쪽에서 자랐지만 파초를 못 본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제 의에다가 한두 뿌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선비들이 그림을 남겼기 때문에 이 파초는 조선이라는 지역에 흔해 빠지게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메일이 자꾸 오네요. 메일이 한 몇 통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